지연아, 이번 한 번만 내 이름으로 집 담보 대출 좀 받아줄 수 없겠니?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담보대출이요? 며느리에게 던져진 시어머니의 은밀한 부탁.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늦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던 저녁, 며느리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가 끓는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오던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강단 있고 당당했지만 그날은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문을 나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잠시 뜸을 들이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내 명의로 집 담보 대출을 좀 받아줄 수 있겠니? 지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집 담보대출이요? 왜 하필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직접 하려니까 조건이 맞지 않더구나. 너의 명의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좀 도와주면 곧바로 갚을 수 있는 돈이야. 큰일 아니야. 지연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집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니. 그것도 이유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급하게 돈 쓰실 일이 있으신 건가요? 얼마나 필요하시길래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너한테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 대신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 내가 다 책임질게.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적인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며느리에게는 늘 큰소리치고 간섭을 일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지금 마치 약점을 감춘 듯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걱정돼요. 이런 큰일을 왜 저 혼자 알고 해야 하는 거죠? 남편에게도 말씀하셔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준호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날 좀 도와주면 되는 거야. 집안 평화 지키고 싶으면 그냥 모른 척 해줘. 그 말은 마치 협박 같기도 했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날 밤 지연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어머니 부탁대로 비밀로 해야 할까? 그런데 만약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절한 표정이 떠올랐다가 동시에 그녀가 눈을 피하던 순간의 섬뜩한 기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생각 좀 해봤니? 내가 부탁한 거. 지연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과 상의도 해야 하고,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안 돼. 절대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지금은 네가 날 좀 믿어줘야 한다. 곧 다 알게 될 일이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를 도와줘.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은 점점 더 절박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부탁이라고 하기에는 시어머니의 태도에는 뭔가 감춰진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머지않아 가족 모두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을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은 이후 마음이 불편해 잠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왜 하필 나에게 담보대출을 부탁하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준호가 퇴근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지만 지연은 순간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양쪽 마음이 팽팽히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일이 많았어. 그러나 준호는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지? 말해.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물음은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우연히 이웃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그 아줌마는 시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지연 씨, 요즘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순간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네, 요즘 조금 피곤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 아줌마가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시장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크게 다투는 걸 봤어. 돈 얘기 같더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내가 갚는다고 소리치시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다. 단순히 급한 일이 아니야. 그날 저녁 지연은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대출 부탁하신 거, 그거 단순히 급한 일 때문이 아니죠?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잠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다. 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담보대출은 제 인생까지 걸린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말씀 안 해주시면 전 못 도와드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차갑게 변했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 나는 너의 시어머니야. 묻지 말고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 단호한 말투는 지연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지? 도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은 작은 단서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편함 속에 쌓여있는 빨간색 독촉장, 시어머니 방에서 은밀히 숨겨둔 서류 봉투, 그리고 가끔씩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는 모습. 지연은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야.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남편 준호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지난달에도 엄마가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또 그러신 거야? 지연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당신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 응. 근데 그때도 자세한 이유는 안 말씀하시고 그냥 급하다고만 하시더라고.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거절하시더라니까. 지연의 머릿속은 더 큰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정, 그리고 나에게만 담보대출을 부탁한 이유, 도대체 뭘까?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큰 빚을 지신 걸까? 아니면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제 며느리의 의심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곧 폭발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머지않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불길로 번져갈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의심과 불안은 결국 지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내 남편에게 말하지 마라. 내가 날 좀 믿어줘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마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지연은 거실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절박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한숨을 푹 내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정면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니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냥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나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니요? 저한테 담보대출을 부탁하셨잖아요. 제 이름,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남편도 모르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게 정상인가요?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따지기만 하니? 며느리라면 어려울 때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지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이건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 내가 없었으면 우리 준호도 너도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겠니? 내가 키운 아들이니까 여희가 지금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깟 부탁 하나 못 들어줘?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아니잖아요. 이건 강요예요. 저한테만 비밀로 하라고 하고 이유도 숨기시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냐?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를 추궁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남편 준호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한테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당신 몰래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그렇다.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부탁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집안 어른이 힘들면 젊은 사람들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준호는 믿기 힘든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왜 지현이한테만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왜 우리 부부를 갈라놓으려 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너한테는 말하기 싫었어. 내가 알면 화내게 뻔하니까. 이 말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불러왔습니다. 지연은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하필 저한테만?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갔고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이미 폭발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달은 상황. 그러나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그 비밀이 곧 이 가족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을 거대한 진실이라는 것을. 집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연과 남편 준호 그리고 시어머니.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지연이한테만 부탁하시고 저한테는 숨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듯 두 손을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빚을 졌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고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빚이라고요? 엄마, 무슨 빚을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친구들이랑 모임에서 도박을 조금 했어. 처음에는 소소하게 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고 그만 빠져나올 수 없게 됐어. 지연은 입술을 막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박이라고요? 어머니가 시어머니는 흐느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료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돈을 잃고 또 메꾸려다 보니 대출을 쓰게 됐고 이제는 집까지 잃게 생겼다. 준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뒤엉켰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너가 알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지연이 한테 부탁한 건 그래도 며느리라면 내 체면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서 그런데 그 말은 오히려 지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솔직히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만 무겁고 위험한 부탁을 떠넘기신 게 믿음입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갛게 도장이 찍힌 독촉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당장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그래서 내 명의로라도 대출을 받아야만 했어. 준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다급하셨던 거군요. 하지만 왜 우리한테 솔직히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인데?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말할 수가 없었다. 내 치부를, 내 추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날 선말과 강압적인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지금 눈앞의 모습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인간, 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숨기려 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되도록 혼자 감당하신 게 더 아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 내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방 안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아직은 가시지 않은 불신까지.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무거운 현실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고백 이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쏟아낸 원망과 의심이 이제는 부질없는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겨진 현실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손끝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준호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다. 너희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며칠 동안 가족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할지, 빚을 갚을 방법이 있는지, 친척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의견은 갈렸고 갈등은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탓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길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니, 우리가 함께 버티지 않으면 이 집안은 무너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시간은 흘러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가족은 조금씩 새로운 길을 찾아갔습니다. 비닐부는 정리되었고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이제는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다시는 도박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은 하지 않겠다. 내 욕심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했으니 이제 남은 생은 너희를 위해 살겠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했고 남편 준호 역시 어머니를 향한 믿음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나누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관계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돈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가장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있는 우리는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고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와 관심이라는 것을. 지연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서툴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은 달라진 눈빛.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조심스러운 의지가 보였습니다. 돈은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될 수도 갈라놓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은 다시 가족을 이어주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